자,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교육, OJT, OJT, 사업장 내에서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온더잡 트레이닝 해서 현장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 내 훈련이고요. 오브더잡 트레이닝, 이것은 작업을 떠나서 하는 교육입니다. 사외 훈련입니다. OJT는 사회 훈련, OJT는 사업장 내 훈련.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임이 있겠죠. 선임이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는 직장 상사가 합니다. 개별 교육 형태입니다. 막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밑으로 온 부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많아야 서너 명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개별 교육 형태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교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뭐 다른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교육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쓸 기계에 대해서, 관리해야 할 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OJT 교육입니다. OJT, 온더잡 트레이닝 이렇게 불러서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OJT가 됩니다. 강사가 초빙 강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외부 강사가 온다는 이야기고, 집체 교육 형태입니다. 소수가 아니란 이야기죠. 다수다. 다수 교육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장을 떠나왔으니까. 외부 교육장으로 간 거니까 외부 다른 회사의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겠죠. 정보 교류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OJT의 특징이다. 일단은 뭐 이해를 하셨으면 일반적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OJT는 집체교육, OJT는 개별교육, 이 두 개가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교육이냐 집체교육이냐 구분하셔야 된다. TWI입니다. TW, 트레이닝 위드인 인더스트리얼 해서 산업 내 훈련입니다. 산업 내 훈련.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감독자의 기술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JIT. 그 다음에 JIT를 작업 지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생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JMT, 잡 메소드 트레이닝, 작업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 리더십 향상을 위한 부하 통솔법, 잡 릴레이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잡 세이프티 해서 안전관리법,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TWI 교육 내용. 자, 이걸 줄이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JIT, 여기는 JMT, JRT, JST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기 나온 것처럼 인스트럭션, 메소드, 릴레이션, 세이프티, 이 네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TWI 교육. 누구한테 대상으로 하냐면 초급 관리 감독자, 이제 관리자가 막 됐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뭐를? 작업을 지도하는 방법, 부하 직원한테 어떻게 알려주는지, 또 작업 개선하는 방법, 부하 통솔법, 릴레이션, 부하 직원과의 인간관계, 이거 어떻게 맺을 건지, 부하 통솔법이라 하고 인간관계 기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안전관리법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작업 안전법 이렇게도 부르겠죠. 작업 안전법, 잡 세이프티 트레이닝, 잡 릴레이션, 잡 메소드 트레이닝, 잡 인스트럭션 트레이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JIT, MT, RT, ST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가운데 글자가 중요하죠. 내용을 가운데 글자가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걸 TWI 교육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 TWI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가지 교육이 아닌 걸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요? 인스트럭션, 메소드, 릴레이션, 세이프티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앞에는 다 잡이고요. 뒤에는 다 트레이닝이니까 가운데 자가 교육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맞으라고 내는 것 같아요. 점수 주려고. TWI 교육 내용 봐놓으셔야 되고요. 자, 토의식 교육 방법입니다. 패널 디스커션. 토의식 교육 방법에서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패널 디스커션, 심포지엄, 포럼, 버즈 세션,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패널 디스커션, 배심 토의라고도 하면 특정 주제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3~4명의 참가자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청중 앞에서 자유로이 토의하는 반다. 토의한다고 그랬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를 한다? 토의하는 방식. 토의를 누구하고 한다? 학습자 앞에서 자기들끼리, 전문가들끼리 토의한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 한국당 나와서 토론하는 거, 뉴스 뭐 시사 토론 이런 것들 보면
민주당 측, 자유한국당 측 나와서 서로 막 싸우죠. 서로 옳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 이게 패널 디스커션 이렇게 부릅니다. 주변에는 청중들은 이제 주도적인 게 아니죠. 청중은 듣고만 있다가 중간에 한 번씩 질문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주로 둘이가 싸웁니다. 주로 둘이가 싸운다. 제가 싸운다 말하지만 토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의한다. 이렇게 말한 게 패널 디스커션. 자, 그래서 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전문가들끼리 뭐 한다? 토의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끼리 서로 토론한다. 격렬하게 토론한다. 토의한다. 이게 패널 디스커션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막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토의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패널 디스커션이 답이 되려면 토의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럼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자, 일단 이 말이 답을 결정을 합니다. 이 문장이 빠지고 나온 적이 없다. 포럼을 설명할 때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이 말이에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25명 이상의 집단 구성원과 1명 이상의 전문가나 자원 인사가 사회자의 진행하에 대체로 15분에서 60분 동안 공개적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포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료 기억하시고요. 심포지움은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동일한 주제 혹은 상호 관련되는 소주제 각자의 전문적인 뭐를 한다. 견해 발표입니다. 견해를 제시한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전문가끼리 서로 싸운다. 옳다고? 아니다. 그냥 견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청중을 보고. 그래서 심포지움은 앉아있는 자세가, 패널은 지금 서로 마주보고 싸울 전투 태세를 갖추는데 심포지움은 청중들을 해서 다 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이 중요하다? 견해.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심포지움. 견해 발표한다. 제시한다. 이게 심포지움의 특징입니다. 버즈 세션, 66K라고도 부른다. 버즈 그룹은 전체 그룹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분과 형태의 토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집단 구성 전체가 다시 모여 분과 토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왜 66이라는 말을 쓰냐면 6명이 몇 분간 6명이 6분간 토의해서 끝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6명씩 한 조를 만들어 갖고 각 조마다 6분간 토의해서 결론을 내와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짓는 방식입니다. 토의식 교육의 단점이 뭡니까? 토의식은 한없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끝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66K라는 거, 버즈 세션을 사용을 해서 그 시간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6분 안에 결론 봐라 하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전체가 모여서 다시 결론을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걸 버즈 세션 이렇게 부릅니다. 66K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의식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패널, 포럼, 심포지움 4번이죠. 버즈 세션까지 이 4개의 토의식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넷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원리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원리.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은 시, 강, 일, 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원리,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시, 강, 일, 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파블로프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실험할 때 시간의 원리는 조건 자극, 종소리하고 먹잇감하고 뭐가 더 빨라야 된다. 종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쳐지고 먹잇감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도더고요. 강도의 원리는 무조건 자극. 근데 음식 먹이죠. 먹이하고 종소리하고는 강도가 무조건 자극은 조건 자극, 종소리보다 그 강도가 강하거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뭐가 목적이에요? 음식이 목적이죠. 이게 더 강도가 강한 거죠.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반복을 많이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뭐도 개도 교육이 되더라. 개도 종만 쳐도 밥 줄 때가 됐구나 하고 침을 흘리더라. 이미 학습이 된 거죠. 시강 일개 기억하십시오. 시강 일개. 파블로프의 학습 원리는 시강 일개다. 자, 션다이크라는 사람도 자극 반응 이론의 한 사람입니다. 자극 반응은 파블로프, 션다이크 이 두 사람이 또 대표적인데, 그 자극 반응 이론의 조건 반사설하고 지금 션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시행착오설은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시행착오설의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은 파블로프 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시강 일개. 그렇게 하면은 손다이크 시행착오설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놨을 때 뭐가 들어오겠어요? 파블로프께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시강 일개로 시작되는 말이 하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하나는 기억을 하자. 저는 파블로프 것을 시강 일개를 기억을 하기를 여러분한테 요구합니다. 자, 학습 지도의 원리. 일반적인 학습 지도의 원리입니다. 자발성의 원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 개개별로 소질, 개개인의 능력, 소질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발달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배려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목적의 원리. 학습자는 학습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회의 원리. 공동학습을 해서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학습이 무조건 내가 잘 나가자가 아니라 공동학습을 통해서 서로 어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에 나가서 외톨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화의 원리. 학습자를 전체적 인격체로 보고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직접 경험의 원리. 구체적인 사람으로 학습자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직접 경험입니다. 우리는 뭐 사진을 보고 막 이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저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가서 봅니다. 직접 가서 보는 거. 뭐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갈 수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 보여주는 학습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 관련된 이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일 때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 근로자죠. 정규 근로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규 근로자의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작업내용 변경시는 채용시는 8시간 1시간인데 작업내용 변경시는 정규가 2시간, 일용 근로자가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육 시간은 2시간이 답이 됩니다. 자, 시간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직부터 해서 쭉 밑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4시간짜리까지 나열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의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육 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교육의 몇 단계입니까? 교육의 3단계가 있죠. 지, 기, 태.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이요. 지식, 기능, 태도입니다. 기초교육은 없죠. 2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단계가 지식이었죠. 그 다음에 기능이었죠. 습관화하는 게 태도교육이었죠. 습관화시키자. 그게 태도교육이었어요. 3단계였죠. 지식교육 진행 단계는 도입 제시 적용 확인이었죠. 3번에 수업 매체별 장단점 중 컴퓨터 수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수업이다라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기 학습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개인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다 다르니까 컴퓨터에 학습 내용을 담아놓게 되면 자기 수준에 맞게끔 교육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학습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교사와 학습자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학생의 학습과 과정의 평가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 평가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죠. 컴퓨터 활용 수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러닝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닝. 자기 수준에 맞게 교육하니까요.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의법. 강의법은 토익법하고 비교되는 거죠. 강의법은 다수를 교육시킬 수 있죠. 단기간의 교육 시간 내에 많은 내용 전달하고자 할 때 강의를 하죠. 이게 전달할 양이 많아. 그러면 토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거죠. 그게 강의법의 특징입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죠. 다수를. 다른 교육 방법에 토의식은 다수가 됩니까? 안 되고, 토의는 많은 사람이 많아버리면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되죠. 다른 교육 방법에 수강자의 참여가 제약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강의식은 강사가 주로 떠들고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전달할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강자들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못하기는 안 하지만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 어떻게 개개인마다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냐? 말은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강의식 교육 방법하고 토의식 교육 방법의 장단점을 서로 반대되는 게 많아요. 강의식은 다수지만 토의식은 인원이 소수일 때 가능한 교육이죠. 5, 6명, 뭐 4명, 5명 이 정도 됐을 때 토의식이 되지 강의식처럼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놔두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토의를. 그런 장단점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교육훈련 방법 중 OJT의 특징으로 OJT, OVJT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OJT는 사업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다수라고 하면 무슨 교육이에요? 집체교육이에요. 집체교육이면 어부JT죠? 어부JT, OJT가 아니라 집체교육은 어부JT.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이 가능하다. 이게 개별교육이니까 맞는 말이죠. OJT에 맞는 말이고 훈련 효과에 의해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됩니다.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왜? 현장에서 하니까. 내가 앞으로 사용할 설비들을 가지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 다수. 결국은 답이 다수냐, 개개인이냐. 이렇게 보는. 개별교육이냐, 집체교육이냐. 답은 1번은 어부JT의 설명입니다. 6번입니다. 교육훈련에서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 방법.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준다. 아, 맞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니까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더라. 안전활동의 결과를 평가, 검토하도록 한다. 안전활동한 결과를 평가하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뭔가를 이야기한다. 경쟁과 협동을 유발한다. 우리가 각 팀별로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잘하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동기 유발이 됩니다. 4번 동기 유발 수준을 과도하게 높인다. 과도하게란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동기 유발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습니다. 적정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답이 됩니다. 과도하다 이 말이 잘못됐고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관리감독자 작업 개시 전에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할 때 이거 점검하고 작업해야 돼요. 누구한테 합니까? 이제 들어온 채용씨. 정리정돈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합니까? 채용씨. 작업 공정의 유해 유형과 재해방 대책은 누가 세웁니까? 관리자. 기계기구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기계기구의 위험성 알려주래요. 누구한테 합니까? 채용씨. 자, 나올 때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를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교육에 포함된가가 판단이 됩니다. 3번입니다. 답. 자,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을 외워서 하려고 하면 못 외우면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냥 외우지 마라니까요.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지 적합한가 그걸 생각하세요. 작업 시작할 때 뭘 점검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채용 이제 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자꾸 말을 만들어 보세요. 학습 지도의 형태 중 토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패널, 포럼, 버즈 세션. 앞에 들어본 내용들인데 구환법, 프로젝트 메소드 이렇게는 안 들어봤죠? 3번입니다. 여기 이제 심포지움에 들어가면 다 토의법의 종류가 됩니다. 심포지움. 구환법, 프로젝트 메소드.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한번 연구해봐라 하고 팀별 과제죠. 팀별 과제입니다. 이건 토의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팀별 과제지. 구환법. 안전교육 훈련에 있어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표 명확히 한다. 결과를 알려준다. 경쟁과 협동. 딱같이 나왔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네요. 정도 이상으로 높인다가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한다. 적정.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적정수로 한다. 4번이 잘못된 겁니다. 10번.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지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원칙인데요.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좋은 말 같아요. 동기부여를 하면서 해라. 좋은 말이에요. 오감을 활용해라. 오관 또는 오감 다 맞습니다. 오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활용한다. 좋은 말입니다.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을 한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굳이 내용을 저희가 전달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답을 4번이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